네, 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좀 미래통합당이죠. 선거 공천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약속이 있어서 서대문 노타리를 지나가는데 서대문 노타리부터 광화문 쪽으로가 종로구입니다. 핑크빛 잠바를 일부 E자가 쓰여 있고 분이 이렇게 인사를 남자분이 하고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황교안 쓰여 있어서 뭐 미래통합당 사람인가 보다 봤더니 황교안 씨 같아서 안녕하세요 황교안 씨 맞아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하고 마스크를 내려서 보니까 황교안 씨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웃고 그냥 지나갔는데 종로구의 이낙연, 황교안 전 총리 두 분이 격돌하는 모양새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친북 대 반북의 선거, 그 다음에 체제를 지킬 것이냐, 체제를 잃을 것이냐의 체제 전쟁의 선거라고 저는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친중파와 친미파의 전쟁이다라고 보는데 저 역시 동의하는 구도입니다. 제가 말하는 친북파, 또 체제를 위협하는 도전하는 세력, 그 다음에 친중 세력은 어딘지 아시겠죠. 그 반대파가 어딘지도 아시겠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그동안 북한에 대한 문제, 중국에 대한 문제, 우리 안보에 대한 문제, 경제에 대한 문제에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는 세력에, 더군다나 대한민국 체제를 지금 바꾸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 좀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하는 차원에서 선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쓰는 기사가 여론을 만드는데 기자를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거 좋은 아이디어지 하면서. 그거는 뭐 기자 세계뿐만 아니라 기업 세계에도 다 있는데 누군가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내가 이길 수 있고 여기서는 적을 반드시 깨야 될 경우에 이렇게 불러들입니다. 전쟁을 할 때는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이길 수 있는 장소를 택합니다. 누구랑 싸우는 건 아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이기기 좋은 장소를 택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겠는데 내가 축구를 잘하면 축구를 잘하고 축구장으로 불러갖고 싸움을 하는 겁니다. 야구를 잘하면 야구장으로 나오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야구샷 하자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잘 택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간까지 택해갖고 내가 가장 몸이 바이오 리듬이 좋을 때를 택해서 하는 건데 선거는 날짜가 정해졌으니 어쩔 수 없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 하늘이 택하는 거니까 할 수가 없는데 이 종로구에서 이낙연 전 총리, 인기 좋았던 총리하고 지금은 미래통합당이지만 자유한국당의 거물이 붙자라고 제의를 했던 거는 지금 보니까 더 민주당 세력이에요. 거기서부터 이기고 들어갔을 때 제일 센 사람을 나오라고 해서 제일 센 사람을 박은 거죠. 그런 구도였어요. 지금 보니까. 거기에 기자들은 이게 빅매치니까 재밌겠다 하고 넘어가면서 여론이 형성되니까 황교안 씨가 나갔는데 이 종로 지역에 제가 뭐 선거는 많이 취재 안 합니다만은 호남 세력이 굉장히 셉니다. 가능하죠. 이낙연 총리는 서울법대에 나오셨고 동아일보에서 부장까지 하셨고 도지사도 했었고 국회의원도 하셨고 뭐 짱짱한 경력이죠. 그거보다 훨씬 젊은 황교안 씨는 성대법대를 나왔고 검사 생활했고 장관했고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했습니다만 뭐 견주길 수 있겠지만은 이 지역구도를 보게 되면 어렵습니다. 저는요 이번 총선에서의 빅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탈핵 비판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 실정 중에 가장 큰 것이 경제에 있어서는 탈핵이었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줄줄이 무너져 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 집에 가시면 식사 드시죠? 에너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회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기업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자동차도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는 게 힘들어지죠. 엔겔 지수가 올라가죠. 원자력이 바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하나의 뭐 발전소가 그런 기능을 하는 데입니다. 근데 그거를 싸고 경제적으로 돌아가는 걸 막은 게 이 정부입니다. 대한민국이요. 지금 3만 불을 누리는 호강을 하고 계시죠. 식량 자급률이 얼마인 줄 압니까? 식량이 가장 중요한 에너지죠. 대한민국의 식량,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식량 갖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얼마 안 됩니다. 26%가 자급자족입니다. 나머지 75%는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외교에 문제가 생겨서 식량을 수입 못하면은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 중에 10분 중에 8분 정도는 돌아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못 먹어서. 지금 5천만이라 그러죠. 1,000만 이하로 인구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식량 자급률이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자, 그걸 또 떠나서 우리가 지금 자동차나 뭐나 모든 집도 그렇고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에너지 자급률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뭐가 있습니까? 수력발전 몇 개 있죠. 근데 아주 미약한 건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광산이 있었죠. 지금 돌아가는 광산이 있나요? 거기서 석탄 캐가지고 외국산보다 경쟁력이 없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순수하게 에너지 자립률은 3%밖에 안 됩니다. 네. 95%, 6% 이상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유는요, 계속 유조선들이 오고 있어요. LNG도 유조선들이 오고 있고요. 석탄도 계속 벌크선들이 싣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 미리 받아서 저장해 놓은 게 있긴 하지만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게 딱 끊어지게 되면 국내에 있는 것 갖고 끝나는 거죠. 근데 원자력은요, 농축 우라늄을 받아갖고 우리가 양이 얼마 안 되니까 몇십 년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해결력 우리가 농축받은 걸 갖고 우리가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자력을 치게 되면은 에너지 자립도가 18%까지 올라갑니다. 원자력을 넣음으로 해가지고 10분 중에 8분은 2분은 살 수가 있게 되고 이 원자력을 빼게 되면 10분 중에 10분 다 돌아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에너지가 에너지가 비싸지고 에너지가 귀해지면 경제가 나빠지거든요. 이 정부가 탈핵 접착하면서부터 이 모양 이 꼴이 경제가 된 겁니다. 저도 뭐 저녁마다 약속이 있어서 몇 번 말해드렸지만은 꽤 가는데 음식점마다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 맛집마다. 이 정부의 최대 실패는 탈핵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탈핵을 정치가 펴는데 1등 주범은 문재인, 그 뒤에 있는 정책수석이었던 김모 씨, 사회수석이었죠. 정책실장 하던 김모 씨 등등이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비서관들 누군지 압니다. 여자분 뭐 그건 빼겠습니다. 그러나 책임진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두 번째 이낙선 국무총리, 야합을 했죠. 다 아시는 분. 자, 그분이 종로에 나왔어요. 그분하고 싸우려면은 탈핵을 갖고 싸우는 게 야당에서는 훨씬 낫습니다. 이낙선 후보는 영광 출신입니다. 영광 원자력 본부가 있는 영광 출신이고요. 그래서 광주195 서울법대 엘리트 코스를 달려오신 분인데 법성포라고 법성면이라고 그 조기 옛날 많이 나오던 그곳이 고향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강창호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도 훨씬 젊습니다. 이분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고향에서.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영광원전에 간신히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온갖 노력을 해서 기술사 자격증을 따면서 이제 기술자로 쭉 왔는데 이분이 지금 한수원에서 노조 활동을 쭉 해왔습니다. 네. 하면서 탈핵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에요. 같은 면 출신인데. 이분이 지금 뭐 탈핵 정책을 핀 사람들을 다 고발하고 있죠. 얼마 전에는 한번 조선일보에 최보식이 만난 사람들이 한번 나오기도 했는데 이 뭐 거의 이름 지명도도 없습니다. 저는 이 정부의 실정을 분명히 뭐 의석 하나 이기고 지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종로에서 황교안이 이겨봐야 당연하다고 할 거고 지면은 기사 팹니다. 그럴 바에는 저쪽이 최고의 엘리트일 때는 그 반대의 사람을 내세우는 게 큰 전략적으로 괜찮을 수 있다는 거죠. 강창호 선생 지금 쳐보면 제법 나옵니다. 그분하고 오히려 붙여보는 거죠. 그래? 당신 최고의 엘리트야? 나는 아니야. 당신 뭐 이런 게 나는 기술자야. 당신 탈핵이지 나는 친핵이야. 내가 그 안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고 난 그 안에서 사고가 나면 내가 먼저 죽을 사람이야. 내가 안전하는데 당신은 왜 떠들어? 이렇게 붙여보라 이거예요. 같은 호남뿐이고. 그러면 종로 지역에 제법 많은 호남분들이 혼란을 일으킬 겁니다. 보수 세력은 뭐 결정이 될 테니까. 그게 승산의 길이란 겁니다.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 하나 드린 게 있는데 주사파의 대부인 이인영의 상대로 태영호 전 공사를 투입하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싫어서 온 사람하고 북한이 좋다고 하는 사람과 정면에 붙여보라 이거예요. 태영호 공사를 당선이 확실한 강남구에 붙이지 말고 체제 대결로 가란 말입니다. 그리고 황교안 후보는 지금 호남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탈핵에는 반대예요. 근데 선거 때만 되면은 그래도 하면서 다시 지역으로 가거든요. 경상도하고 전라도는 그렇습니다. 저는 황 총리께서는 국민을 위해 헌신한다는 뜻으로 광주광역시의 동구 센터에 출마하실 거를 권유드립니다. 아니 지금 뭐 이미 정해졌으니까 안 된다 그러지만 김영호 위원장께서 전략공천 그쪽으로 하고 바꿔버리세요. 종로에는 강창호 씨를 집어넣고 황교안 씨는 대를 위해서 광주에 넣어봐라. 물론 당연히 지겠죠. 거기에서 모든 얘기를 해보라고요. 거기서 지면은 괜찮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면은 이상한 거고 이겨도 본전인데 반대로 가라는 거죠. 네. 네? 이인영 씨가 나오는 구로갑이 역시 호남이 셉니다. 근데 거기에 한번 체제 대결로 태영호 씨를 넣어서 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에 왔지. 내가 지역구 강남에 구로구에 와서는 지역구 문제 잘 모른다. 그러나 진짜 공산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싸우게 하고 다른 지금 에너지 문제는 다 중요한 거 아니까 에너지 문제를 가지고 나 에너지 기술자다. 응? 그거 갖고 내가 한번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랑 붙게 하고 야당의 대표는 가장 고민이 많은 데 광주에 가가지고 탄핵 문제부터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얘기하고 그거 자체가 이슈가 되는 거죠. 네. 필승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번에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지금 김영호 위원장이 많은 뭐 판단들을 하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이번 선거는 체제 대결이고요. 친북 대 반북, 친중 대 친미, 대한민국이냐 반대한민국이냐 싸움입니다. 여기서는 전략적으로 가야 됩니다. 황교안 총리 대통령 이미 하신 분이잖아요. 대통령 대행. 네. 종로 자리 연연할 필요 없잖아요. 큰 싸움. 다음 대선을 노리시고요. 한번 광주에 계신 분들, 호남에 계신 분들 또 탈핵 정책은 다 거의 상당 부분이 반대하세요. 거기 가셔서 그걸 마음대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호남이 너무 똘똘 뭉쳐서 문제예요. 경상도도 마찬가지지만. 그 구도를 한번 깨보십시오. 이거는 이미 지금 진보파에서 했던 겁니다. 종로 지역에 옛날에 노무현 씨가 출마해서 다 떨어진 적이 있죠. 작은 걸 잊고 큰 걸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한번 김영호 위원장, 황교안 총리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오늘 우연히 지나가다 이렇게 뭐 인사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좀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 큰 생각을 해야지 큰 전쟁에서 이깁니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 또 북한에 질질 끌려가고 나중에는 뭐 우리도 쩔쩔매는데 뭐 북한 뭐 우한 폐렴 맞자 뭐 이런 헛소리가 나올 겁니다. 뭐 중국 사람은 다 받아주고 뭐 우리나라 국민들은 뭐 종교가 다른 이유로 뭐 조사하게 만들고 이 희한한 사건 생길 겁니다. 한번 어쨌든 뭐 미래통합당이 해보겠다고 하니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뭐 승리하는 방법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네. 그 케네디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뭘 해달라고 요구하지 마시고 당신들은 국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하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십시오. 탈핵이란 정책을 해서 경제를 이렇게 망친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요. 미래통합당. 네, 감사합니다.